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여러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분, 즉 이번 주에 있는 FOMC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 또 현재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의 현재 정도 많이 올라가는지 많이 떨어지는지 그 편차가 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에 금리 인사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인 그런 분위기로 잡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경계는 필요하고요. 단순히 경계할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자칫 잘못됐을 때, 즉 금리 인상이 단행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윤곽, 또 그 반대로 금리가 동결됐을 때 지수와 관련된 전망 및 그와 관련된 투자 전략, 그것을 판도와 함께 묶어서 시나리오별로 그 전략을 세워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비둘기파적인 요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CME, 시카고 금속거래소입니다. 여기서의 패드워치에서의 확률은 그 전 약 9월 달에 인상할 확률입니다. 12% 정도였다는 건데 조금 늘었습니다. 15%. 하지만 절대 수치가 아직은 낮은 상태다 하는 점에서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번 주 중에 나온 지난 주 중입니다. 지난 주 중에 나온 미국의 거시지표 등을 보면 소매 판매, 산업 생산도 그렇고요. 또 기업 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나왔었던 월초에 나왔었던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요. 또 노동 생산성 문제도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아주 나쁘지 않았지만 좀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부진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금리를 자칫 인상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압박, 이런 카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로 작동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실제로 그런 것을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지난 3일간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는 오히려 올라갔죠. 한 다우 지수는 0.32% 정도 올라가고요. 나스닥 지수는 물론 애플 효과도 있었지만 제법 많이 올라갔습니다. 1.78%나 급등하면서 역사적인 고점에 육박하는 정도로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담은 상당히 많이 덜은 상태다 하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낙관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분히 매파적인 요소가 깔려 있는 것이고, 설사 9월 달에 인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년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년 중에 12월 달 정도에 금리를 인상할 소지가 상당히 높아서 그것과 관련된 지수 전반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건데, 일단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의 연준위원, 그 중에 17명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명입니다. 10명 중 1명만 확실한 비둘기파적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현재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정도만, 라이얼 브레이너드 이사죠. 이 사람만 현재 확실한 현재 비둘기파적 현재 자기 생각을 표현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나머지 9명 중에서 2명 정도는 중도고요. 나머지 7명 정도는 원래 그 사람들도 대부분 비둘기파였습니다만 최근 상황을 보고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금리를 금년 중에 어느 때 인상을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좀 전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매파적 분위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 점과 관련돼서는 낙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 12월 달 금리를 넘기기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전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은 통화정책의 정상화 내지 또 그만큼 금리 인상을 단행할 만큼 현재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지난 주에 있었죠. 에릭 로젠그램 버스턴 연준 총재가 그 전에 없던 말, 하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즉 현재 이대로 방치, 즉 저금리 상태로 놔두게 되면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상태에서 그전처럼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열 상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감이 강하게 깔려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부동산 값이든 주식 값이든 그전처럼 신고가 행진을 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긴축의 압박 강도는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된다는 뜻에서 이 상태에서 금리 동결이 어느 정도 랠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호재로 작용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상승의 폭이 제한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금리가 동결됐을 때와 금리가 동결되지 않고 인상됐을 때 나누어서 어떻게 시장을 보고 대처를 할 것인가에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물론 확률은 작습니다만은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습적으로 예상외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라면 그에 따른 충격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코스피로 봤을 때 2000포인트가 또다시 붕괴되는 것은 당연하고 아마도 1950포인트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위험 관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랬을 때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현재 지수 관련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같이 동반해서 빠질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시장 위험이 작을 때는 지수가 정체됐을 때 개별 종목들이 중소형주가 움직이지만 시장의 충격이 클 때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같이 빠진다는 것이죠. 다만 대형주 중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수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주만큼은 열애입니다. 오히려 은행주는 그때 시장의 대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만약에 그러한 충격을 받아서 그 대안을 찾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은행주가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된다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